자, 이제 여러분들이 또 듣고 싶어하는 이슈 중에 윤석열 탄핵에 대해서 어제는 밤에 민영배 의원 나오셔서 그 윤석열 탄핵은 역풍이 오지 않는다. 윤석열을 탄핵해야 되는 4가지 이유를 이야기했는데 반대 의견도 있지요. 반대 의견을 일단 한번 좀 들어보고 그 반대 의견에 대한 반론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민영배 의원의 탄핵해야 되는 이유에 탄핵하면 안 되는 이유를 쓰신 분이 이재영이라는 분이신데 이분의 글의 핵심은 이게 기각되면 후폭풍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 될 것이다가 논지예요. 그러니까 윤석열을 탄핵해서 헌재에 보내면 뭐 노무현 대통령이나 박근혜에 비추었을 때 2, 3개월 안에 결판이 나는데 그건 좋은 전략이 아니다. 임기 그냥 조용히 끝내게 내버려 두자고 하는 기각됐을 때 후폭풍을 이야기하는 것 같던데 그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탄핵에 반대하는 분들이 이 글을 보낸 사람, 그러니까 이재영이라는 분이 쓴 그 논지도, 그러니까 탄핵이 기각되면 그걸 어떻게 감당할 거냐 이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그게 기술적으로 봤을 때 탄핵안을 의결을 하고 나서 헌법재판소에 이제 그 청구를 하게 되면, 인용 청구를 하게 되면 그 심사 기간이 그러니까 3개월이 걸린다고 가정을 합시다. 보통 이제 통상적으로 3개월 걸린다고 가정했을 때 1월에 탄핵 의결을 하고 이제 4월 달에 이제 그 결과가 나온다는 거잖아요. 그걸로 충분해요. 왜? 만약에 헌법재판소에서 기각이 되잖아요. 그게 인용 기각이 되면 그거에 대해서 우리는 근본적인 물음을 던질 기회가 생기는 거예요. 헌법재판소가 도대체 무슨 권한으로 국민이 뽑은 국회의원들이 국회의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서 탄핵 의결을 했는데 절차적 정당성만 확보됐다면 그냥 그거를 절차에 대해서만 심의를 하고 그냥 인용을 당연 자동 인용을 해야지, 그 심의 내용 자체를 법원이 다시 판단하는 건 국가의 운영권의 최종 판단을 법원이 한다는 뜻이거든요. 왜 그걸 법원에 맡겨야 됩니까? 지금 대한민국 같이 상권분립 체제가 만들어져 있는 민주주의 국가 중에 대한민국처럼 법원이 강력한 나라 없어요. 미국에서도 대통령 탄핵은 상원에서 의결하면 끝이에요. 법원까지 안 가. 만약에 그 절차상 하자가 있으면은 그 연방대법원에서 지적은 하죠. 그렇다고 해서 그 결과가 뒤집히는 건 아니거든요. 왜 이걸 법원이 판단을 해야 되냐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기적으로 봤을 때 4월이 선거고 1월에 탄핵 의결을 한다면 하면 되는 거예요. 기각이 되면 기각이 되는 대로, 인용이 되면 인용이 되는 대로 멧돼지 한 마리 목 붙잡고 그냥 발목만 잡고 있어도 그걸로 일단 성공한 거죠. 예. 그걸 왜 겁내는 거냐고. 그 민영배 의원이 하신 말씀 중에 제가 제일 공감이 갔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유 있는 실패. 설사 기각이 되면 어떠냐. 문제는요, 정권 재창출 등을 위해서 지지층을 결집하는 게 중요해요. 내가 보기에 이런 분들은 전략이 없는 거예요. 헌재에서 기각되는 부분을 문재인 정부 지지층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했는데 실패를 했다고 쳐. 이따가 실패가 안 할 이유도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네. 했다고 쳐. 명분이 분명히 있었어요. 근데 헌재가 그것을 기각하는 어떤 상황들이 있잖아요. 이 상황에서 지지층의 어떤 결집도를 높여서 명분, 저런 사람은 검찰총장직을 수행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명분을 높이 세워가지고 헌재, 탄핵해서 헌재에 보냈는데 헌재에서 기각당하면 오히려 지지층은 더 뭉쳐요. 그러니까 후폭풍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어떤 면에서 보면 가장 겁쟁이들인 거예요. 세상을 조중동의 눈으로 보는 거야. 난 그런 부분들이 민주당의 정치인들 중에 많은 부분 좀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이미 머릿속에 형성되어진 사고방식이 있잖아. 조중동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 욕하면 어떡하지? 아니 이 상황에서 권력에 대한 수사 좀 했다고 검찰총장을 탄핵해? 하는 그 비아냥거림과 그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니까 세상을 바꿀 능력이 없는 거예요. 나는 첫 번째 그게 그러니까 이유 있는 실패를
우리 촛불 시민들이나 문재인 정부 지지자들은 그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설사 틀렸다고 할지라도 당당하게 밀어붙일 수 있는 그것을 바란다. 그게 가장 중요하다. 네. 그러니까 탄핵에 대한 역풍이란 말을 듣는 순간 상당히 많이 오랜 시간 동안 조중동에 훈련된 마인드예요. 나는. 난 그렇게 봐요. 그리고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될 거라고 생각하는 게 웃기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분리를 시켜드릴게요. 박근혜 비유하면 딱 정확해요. 박근혜는 헌법재판소에 국회에서 탄핵당해가지고 탄핵 소추돼서 헌법재판소 간 이유가 뭐냐면은 대통령의 자격이 없다는 겁니다. 무슨 뇌물을 받고 뭐에 구하는 그 형사적인 문제는 다른 문제였다고. 대통령으로서의 태도에 문제가 있다. 이 사람은 대통령직을 수행할 능력이 안 된다라고 탄핵을 당한 겁니다. 그러니까 윤석열의 혐의들 중에 검찰총장이 하면 안 되는 것들, 이거는 형사적인 문제에서 재판장에 가서 다루는 내용하고 완전히 다른 문제. 대한민국의 공무원이 하면 안 되는 짓거리를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탄핵합니다라고 주장하는 그 부분과 이게 100% 기각된다라고 생각하는 마인드는 완전히 바꿔야 되는 거예요. 설사 윤석열이 형사적으로 만약에 이 기소가 돼가지고 법원에서 판단이 무죄가 나온다고 해도 윤석열이 검찰총장직을 수행하면 안 되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라고요. 근데 더군다나 헌법재판소의 구성이 지금 불리하게 돼 있습니까? 깨놓고 이야기해서. 그런 부분을 민주당이 강하게 밀어붙이고 여론이 호응을 하고 윤석열은 검찰총장을 하면 안 된다라는 여론을 만들어내는 작업을 통해서 이겨내는 거지. 현재 불리한 여론 지역만 갖고 당연히 헌재가 그거를 기각할 것이고 그러면 역풍 감당 못할 것이다라고 말하는 게 가장 웃긴 거예요. 이도저도 못하고 윤석열이 임기를 마치게 만들어주면 지지자들은 흩어집니다. 이 새끼들 180석이나 만들어줬는데 아무것도 못하고 결국 윤석열 임기 마치게 내버려도 오히려 더 그게 역풍이다. 이게 논리예요. 그러니까 민주당 지금 현재 내부 상황은 언론을 통해서 나오는 이야기만 보면 탄핵을 강력하게 주장하는 의원들이 있고, 그러니까 탄핵이 오히려 우리한테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층이 있는데, 저는 정말 좋게 해석해서 그게 일종의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탄핵을 하려면 1월 중순 정도에 시작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1월 말에 실제로 탄핵안이 통과되는 그 스케줄이 나와야지, 그러니까 선거까지 무사히 통과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탄핵 여론이 나왔을 때 섣불리 이게 합의가 돼버리고 절차를 시작하자 이렇게 돼버리면 이 스케줄이 이상하게 꼬일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탄핵을 주장하는 의원 그룹과 탄핵을 반대하는 의원 그룹이 갈등을 너무 극렬하게 갈등하는 건 아니고 어떤 합리적인 이유를 서로 내세워서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이렇게 약간 팔씨름을 하면서 시간 끌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그런 희망 섞인 해석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아무리 생각해도 탄핵이라는 게, 그러니까 대통령 탄핵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잖아요. 선출직을 탄핵하는 것과 임명직을 탄핵하는 거는 그 어떤 이유나 절차도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칼을 쥐고 있는데 왜 그 칼을 쓰지 않으면 칼을 안 쓴 사람이 욕을 들어야지. 그건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국회의원들이 자기들이 쥐고 있는 이 권한을 언제 쓸 건가에 대해서 지금 그러니까 이 타이밍을 잡아가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신민 선생이 이야기한 것처럼 대통령의 탄핵과 지금 일개 공무원의 탄핵을 같은 선상에 보고 생각을 하는 것도 잘못된 거고, 탄핵 역풍은 탄핵을 안 했을 때 부는 역풍에 대한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탄핵을 안 한다면 그럼 어떻게 될까요? 거기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해보셨는지. 이렇게 지금 분노가 차 있는데 우리 안 될 거야, 탄핵하지 말자라고 했을 때 그 후 폭풍은 더 감당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나마 다행인 게 어제 민주당 의총이 있었는데 탄핵을 주장하는 국회의원들이 강하게 나갔어요. 내 주장과 똑같아요. 탄핵의 불씨를 먼저 나서서 꺼트려버리면 어떤 개지랄을 해도 탄핵이란 말이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탄핵이라고 하는 엄연한 우리가 쓸 수 있는 정당한 카드가 불법이 아니잖아. 탄핵이 불법이야? 국회가 갖는 국민이 만들어준 권능 같은 거예요. 근데 그 탄핵을 말조차도 못 꺼내게 만들어
조중동의 시각의 세상을 보니까 야 이거 탄핵 기각되면 역풍 불어. 민주당 대선도 진대. 그건 조중동의 시각인 거지. 민주당은 잘 알 거라고 생각해요. 최근에 민주당 지지율이 왜 빠지는지를. 애단히 부동산 가격이 안 올랐습니까? 다이아몬드라고 불리는 그 지지율이 나름 빠지는 이유는요. 우리 쪽 아젠다가 번번이 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쪽 아젠다가 지는데 그 모든 책임을 민주당한테 지금 막 이렇게 보내주고 싶은 거야. 국민들은 민주당의 180석이 만능이라고 생각해. 180석까지 뽑아줬는데 왜 이거 지냐라고 화를 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역사 속에 이기는 모습을 보여줘야 될 거 아니야. 어쨌건 그런 논리로 민주당 의총에서 탄핵의 이슈를 죽이지 않겠다. 거기에 대해서 함구령 같은 거 내리지 않겠다라고 약속을 받아낸 것은 성과고요. 어쨌건 지금 워낙 이슈들이 빠르게 지나가니까 다만 향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도 윤석열 탄핵은 역풍 온다는 식으로 논란을 죽이는 것은 저들의 생각일 뿐입니다. 근데 특히나 그 탄핵 반대하는 의원들이 그러니까 그동안 민주 진보 진영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비판했던 공통적인 목소리 중에 그러니까 권력은 공격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그런 격언이 있잖아요. 지금까지 검찰들이 민주정부만 들어서면 왜 난동을 부리는지 너무 잘 알잖아요. 안 때릴 거니까, 안 자르니까, 안 쳐내니까, 그걸 아니까, 그럼 난동을 부리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쳐내지 않고 그 힘을 아껴뒀던 이유가 뭡니까? 민주정권이기 때문에 조금 더 투명해야 되고 조금 더 절차를 합리적으로 밟아야 된다는 어떤 그런 강박 때문에 그 절차를 지킨다는 그 형식 논리가 결국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권한을 쓰지 않은 결과로 나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절차를 건너뛰고 결과에 대해서 미리 짐작하고 있는 저 적폐 무리들은 그냥 난동을 부리는 거예요. 민주정부만 들어서면. 그렇다면 검찰이나 판사가 잘못했다는 말을 못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검찰이나 판사가 지금까지 올바른 판단만 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탄핵을 하지 말자고 하는 건지. 왜냐하면 이게 진짜 걱정을 해서 쓰는 건지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탄핵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사람이 그냥 우리는 개 돼지로 살자. 네. 그리고 예를 들어서 그 권리 위에 잠자는 사람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할 수 있으면 해야 되는데 이것만 하자는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 윤석열에 대한 탄핵할 수 있는 조건이 다 안 된다. 이거 가지고는 탄핵이 안 된다라는 그 반대 논리도 있는데 제 생각에는 그거는 가봐야 아는 거고 논리는 네. 만들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 멧돼지가 한두 발 맞고 어설프게 맞고 지금 미쳐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은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한 발을 더 쏠 것인가? 그러면 한 발만 더 쏠 것인가? 아니면은 다른 방법을 할 것인가가 아니라 한 발을 더 쏘면서 철조망도 치고 구멍도 파고 전기 감전선도 설치하고 이렇게 하면서 여러 가지로 대책을 마련하고 거기에 이제 땅도 파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멧돼지 한 마리만 잡는 게 아니라 그 밑에 새끼들도 서식지를 점점 파괴하는 효과를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오케이. 탄핵을 이렇게 봅니다. 어떤 사람도 말하지 않는 얘기를 해드릴게요. 기존의 언어나 문법으로 탄핵은 실패할 것이고 역풍은 장난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대통령 두 사람이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소추돼서 결과가 나왔는데 정반대로 나왔죠. 노무현 대통령은 탄핵이 기각됐고 박근혜는 인용됐죠. 그 핵심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국민 여론이에요. 노무현 대통령 탄핵됐을 때 그 민주시민들이 수백만의 촛불을 키면서 탄핵 기각하라고 했던 여론 때문이에요. 박근혜 탄핵이 인용된 파면당한 이유도 그 여론 때문이에요. 말하자면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걸 놓치고 있어요.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국가는 민주국가입니다. 헌법 제1조 1항이 그거예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답니다. 지금 민주주의라고 말할 수 없는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소위 보수층이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지금까지 민주주의를 위해서 노력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독재 권력을 지지했거나 친일을 지지했거나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쉽게 표현해서 국민의 한 사람이고 표가 있는 사람들이지만 대한민국의 주인이라고 볼 수는 없지요. 대한민국의 역사는 민주주의 역사란 말이죠.
박근혜 탄핵 이후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더 깨어났고 그러면서 민주당한테 선거, 대선, 지방선거, 총선 등을 이기게끔 만들어줬어요. 간단히 말해서 대한민국의 주인은 지금 민주시민들이란 말이죠. 그 민주시민들이 역풍이 무서워서 검찰총장의 탄핵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장수로 믿고 따를 수 있겠습니까? 말하자면 지난주에 정경심 교수하고 윤석열 건이 있었을 때 새날의 구독자가 빠졌던 이유하고 똑같은 거예요. 싫은 거야. 왜 우리는 져야 되는 건지. 근데 이렇게 엄중한 상황일 때 정치 지도자라고 하는 국회의원들은 뭘 해야 되느냐. 그 민주시민의 열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뜻을 내 생각과 다르더라도 반영해서 아젠다를 세워주는 거예요. 만약에 윤석열에 대한 말도 안 되는 판결 법원의 결정이 나왔을 때 민주당 쪽에서 지도부 쪽에서 안 되겠다. 이것은 국회가 가진 마지막 권능으로 탄핵시켜야겠다는 아젠다를 세웠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사람들이 새날 구독 빼고 떠났을까요?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해보자 으쌰으쌰. 아까 말한 노무현 대통령의 이유 있는 실패가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가 맞다라고 하는 것. 기존의 프레임으로 바라볼 수 없는 것들. 박근혜 탄핵은 기존의 프레임으로 봤을 때 가능한 거였다고 생각했습니까? 문제는 그런 거라고. 지금 시대는 명분이 중요해졌어. 잘못하고 있는 게 명백해. 이 새끼는 검찰총장을 하면 안 되는 놈인데 탄핵의 후폭풍이 들어오서 그걸 내버려 두는 게 가장 비겁하게 보는 거죠. 국민들 입장에서. 까놓고 이야기해서 그 탄핵에 반대하는 의원들의 그 역풍이라는 것 자체가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중도층이 그러니까는 스윙보터라고 이야기하는 그 중도층이 그러니까 우리한테 오지 않고 떠날 수 있다는 그 걱정 아닙니까? 그러니까 집토끼를 걱정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산토끼가 어디로 튈지 모르겠다는 그 걱정인 건데 그거에 대해서는 진짜 까놓고 이야기해서 중도층은 바른 편, 잘하는 편에 표를 주는 게 아니라 이기는 편에 표를 주는 거예요. 강한 편, 이기는 편에 표를 주는 게 중도층인데 그 중도층한테 왜 약한 모습을 보이려고 하냐고. 이렇게 상황이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솔직히 좀 정치적으로 리스크가 존재하는 거는 어쩔 수 없어요. 그만큼 검찰개혁이라는 게 한국 사회에서 너무나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갈등의 당사자들이 검사들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언론 재벌, 경제 재벌들 여러 권력들이 다 같이 이렇게 검사들의 기소 편의주의 하나를 가지고 그동안 편의를 많이 누려왔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더 강력하게 밀고 나가면 중도층도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여기에서 힘을 빼버리면 중도층은 기대 더 이상 안 하죠. 중도는 멧돼지 잡아오는 편이에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거는 언론들이 저지랄들을 하지만 힘겹게 시민들이 막아내고 있는 거예요. 유튜브도 하고 SNS도 하고 하면서 이런 상황이면은 설사 그게 지지층의 의견이 틀렸다고 할지라도 들어주는 척이라도 하는 것이 정치인들의 A예요, A. 그러니까 자신들이 이미 오랜 시간 동안 학습되어 있는 그 뇌, 그 패러다임으로 탄핵은 안 될 거야, 역풍은다. 그러면서 뭐 어떻게 뭐 논리를 만들어 가던데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어제 경향신문의 헤드라인 한번 볼까요? 경향신문 헤드라인. 선을 넘는 열성 지지층. 민주당 팬덤 정치 덫에 걸렸다. 헐. 얘네들 마인드가 이런 거예요. 보수층과 진보층이 동일 가치로 놓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말하자면 저쪽 세력은 사실은 없어져야 될 세력인 거예요. 대통령 두 사람이 연달아 사라졌어. 감옥에 있어. 거기에 대한 반성 하나 없는 세력이 윤석열이라고 하는 매개체, 숙주를 매개체로 딛고 일어서려고 해. 윤석열은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이에요. 다시 말씀드려요. 대한민국의 주인은 민주국가인 대한민국의 주인은 민주시민입니다. 그 민주시민들이 자신들의 목소리를 강하게 요구하는 게 비정상입니까? 물론 너무 비인간적으로 욕설하고 뭐 이러는 거를 제외하고 나면
일반 지지층이라고 하는 게 한정지어서 볼 게 아니라 민주국가에서 민주시민들이 민주당한테 이런저런 요구를 하는 것이 잘못된 겁니까? 경향신문은 팬덤 정치에 덫에 걸렸대. 그러면 경향신문은 팬덤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사람들, 팬덤의 구성원이 되고 있는 그 시민들이 요구하는 그 본질이 단순히 윤석열 한 사람 그냥 잡아 족치자, 저 사람 꼴보기 싫으니까 끌어내리자 하는 그 요구로 끝난다고 보는 건가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네. 경향신문이 정확하게 그 지적을 하려면 그 시민들의 요구가 뭔지, 그 요구 당사자, 요구를 받고 있는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도대체 어떤 잘못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까지 포괄적으로 이야기를 해줘야죠. 내 말이요. 근데 그 이야기는 하나도 안 하고 시민들을 그냥 어떤 그 의식 없는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이 팬덤 어떤 막무가내로 그냥 무조건적인 충성을 보이는 사람들 이런 식으로 폄하하는 의미를 깔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 그런 거야. 내가 가장 요즘에 비판하고 있는 게 심판론이에요. 일부 유튜브 하시는 분도 그러시더라고. 심판이 돼서 야 이거 하면은 기각돼. 역풍 불 거야. 깨놓고 한번 이야기 해볼까요? 새날방송의 역사도 한번 이야기 해볼까요? 가장 힘들었던 시절에 새날방송이 존재했던 이유는 제가 명확하게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지지층을 흩어지지 않게 하는 거야. 막 이슈가 나고 난리 일처만 민중총궐기라고 백남기 선생 돌아가시고 막 너무 힘든 이슈가 많았었죠. 지지층을 흩어지지 않게 하는 거예요. 정권이 바뀐 뒤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이거 하면 돈 좀 벌 줄 알고 팟캐스트나 이런 데 뛰어듭니다. 그러다 특정에서는 자기가 정치평론가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 되면 꼭 심판을 보려고 해. 야, 이렇게 하면은 분석만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깃발 세울 생각을 안 해. 민중총궐기 할 때 새날이 깃발 들고 나와서 그 당시 신비님 같은 분들은 백남기 선생 돌아가신 장면을 찍을 정도. 지금이 심판 보고 있을 때입니까? 저 적폐 세력이 총공세하고 총공세야. 정권말의 현상이라고. 그럼 어떻게든지 싸워야지. 심판 보면서 역풍 불 거야. 분석도 열심히 하시는데 그 분석 때문에 기각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상당수 다수의 사람들이 확신을 갖고 잘못한 건 맞잖아. 헌재가 기각하더라도 이것은 탄핵이라고 하는 역사적인 기록을 남겨야 된다라고 모든 게 100%는 아닐지라도 다수가 일치 단결해서 밀어붙이면 나는 가능하다고 보는 거거든요. 근데 그 사이에 심판들을 봐. 심판하는 건 쉬워요. 깃발 들고 나가는 게 힘들지. 난 그런 차원에서 그런 식의 심판론을 싫어해요. 그러니까 이 경향신문 같은 경우도 이런 거야. 이제는 완전 심판 되겠다고 작정한 거지. 진정권하고 똑같은 거지. 맞아요. 검찰이 뭘 잘못했는지, 지금 검찰은 어떤 권력을 부리고 있는 건지, 윤석열은 어떤 혐의를 받고 있는지는 이야기 안 해. 선을 넘는 열성 지지층, 민주당 팬덤 정치 덫에 걸렸대. 민주당이 180석 된 게 이 팬덤 정치 때문이야. 그 팬덤이 너무 커서 문제였지. 아니 근데 이 선을 넘었다는 게 그 선은 누가 정해주는 건가요? 이 경향이 이 타이틀부터가 되게 웃겼다고 생각을 했던 게 이 사람들 벌써 선매너식에 차서 기득권 놀이를 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팬덤이라는 말 자체가 국민의 소리를 깎아내리는 단어로 프레임을 만드는 거죠. 거기에 사실 지도부가 민심과 반대로 가려고 하면 흔들리는 거는 당연한 겁니다.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 경향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는 게 보이고요. 열성 지지층이라고 하는데 이 열성 지지층이 소수가 아닙니다. 지금은 다수이고 이번에 그 민주당 가입 러시 하는 거 보셨죠? 이게 지금은 이걸 열성 지지층이라고 할 게 아니라 국민의 소리라고 대부분 다수의 국민의 소리. 근데 민주당이 잘못 가는 것 같으니까 내가 직접 뛰어들겠다. 어떤 면을 보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심판 보지 않고 내가 선수로 뛰겠다. 그렇게 당원으로서의 목소리를 내는 것이 더 크기 때문에 회초리를 들려면 당원 가입을 해달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고요. 경향신문은 그 민주당 당원이 주말 동안 늘어난 그 현상에 대해서 정말 역사적인 관점에서 분석을 한번 했어야 됩니다. 이건 조중동이나 국민의힘 같은 곳에서는 너무 그러니까 상상할 수 없는 무서운 현상이거든요. 정치 세력으로서는. 그러니까 자신들은 이 이야기를 절대 꺼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걸 꺼내는 순간 정치 의식의 차이라는 게 너무 극명하게 드러나 버리니까. 경향신문이 이런 식으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움직이는 그리고 이게 팬덤이라고 깎아내리는 이런 그 자발적인 움직임에 대해서 이딴 식으로 자꾸 평가절하를 하기 시작하면 정말 경향신문 어떻게 살려줄 방법이 없어요. 네. 너무 멀리 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웃긴다니까 이게. 이것도 이제 뭐 그렇다 경향신문한테 심판으로 뛰라는 게 아니라 검찰 측에서 열심히 뛰었던 분들이시잖아요. 네, 유익원 네. 씨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렇죠. 이런 분들이 이런 식으로 비아냥거리면은 팬덤 정치라는 게 도대체 어떤 의미를 두고 말하는 걸까? 문재인 대통령 콘크리트 지지층 40%가 팬덤이에요. 대한민국 사회의 가장 거대한 팬덤인 거예요. 이보다 더 큰 무리의 숫자는 없어요. 대한민국 5,200만 중에 대략적으로 한 2천만 명 정도는 문재인 정부의 지지층인 거예요. 그게 팬덤 정치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오래된 기득권 세력으로부터 더군다나 이게 법을 알고 그 권력을 선출 권력도 아닌데 마음껏 쓰고 있는 놈들에 대해서 민주당이 선출된 권력을 갖고 싸우라라고 주장하는 것이 그게 팬덤 정치입니까? 웃기는 놈들이고 여기에 또 아까도 오늘 또 그런 사람을 하나 발견을 했는데 지금 이 방송이 이낙연 성토장이에요. 그러니까 생각하는 게 모자라서 그래요. 극 이재명 지지자나 극 이낙연 지지자 나가. 진짜로. 꼴 보기 싫으니까 나가. 이낙연 지지자들 다수 중에는 이재명 꼴 보기 싫어서 이낙연 지지하고. 그리고 이재명 지사 지지자 중에는 문 대통령 꼴 보기 싫어하는 놈들도 있어. 다 틀려먹었다고. 간단히 말해서 문재인 정부가 실패하게 되면 이낙연도 이재명도 없어요. 지금 이 타이밍이 되면 누구 깔 게 아니야. 지금 우리가 이제 이낙연 대표를 까고 있습니까 지금? 아무튼 모자란 것들 들어와가지고 이간질하는데 미쳐버리겠네. 좀 꺼져주시고요. 우리는 그런 식으로 방송하지 않습니다. 닥치시고요. 이 이슈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